비가 쏟아지던 서울의 아침, 지은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소민과의 여행 가방이 쥐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오늘 모든 게 변할지도 몰라의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 소민의 문자가 도착했다. 언니, 빨리 와. 호수에서 기다리게.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왜일까? 그냥 친구 여행일 뿐인데. 서울의 번잡함을 벗어나 지은과 소민은 KTX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지은은 25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다. 매일 야근과 상사의 잔소리에 지친 그녀는 소민을 이성 친구라 부르며 유일한 휴식처로 삼았다. 소민은 24살, 서울대 미대생으로 스케치북과 물감이 그녀의 전부였다. 둘이 만난 건 대학 축제에서였다. 지은이 무대 뒤에서 넘어질 뻔한 소민을 잡아준 그날부터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소민의 가족은 전통적인 집안으로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지은 역시 부모님의 빨리 결혼에 바빠게 시달렸다. 이번 호수 여행은 그런 피로를 씻기 위한 단순한 탈출이었다. 적어도 지은은 그렇게 믿었다. 기차 안에서 소민은 창가의 기대 창밖 산맥을 보며 웃었다. 언니, 호수에서 캠핑할 생각하니 설레지 않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우리 둘이서만. 지은은 소민의 손을 살짝 스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뜨거웠다. 왜 그랬을까? 지은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소민은 항상 이렇게 밝았다. 하지만 최근 소민의 눈빛에 지은은 무언가 다른 그림자를 느꼈다. 어쩌면 그건 지은 자신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강원도에 도착한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소양호로 향했다. 호수는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여 서울의 소음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호숫가에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준비했다. 소민이 고기를 구우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언니, 이게 진짜 자유야. 집에선 엄마가 소민아, 남자친구는 언제 사귀냐 하시면서 소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은은 웃으며 대꾸했다. 나도 마찬가지지. 아빠가 직장 생활 오래 못할 거야. 빨리 안정된 남자 만나라고. 우리 둘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 말에 소민의 뺨이 붉어졌다. 지은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저녁이 깃들 무렵 그들은 호수변을 산책했다. 물결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소민이 갑자기 멈춰섰다. 언니, 저기 봐, 저 구름이 하트 모양이야. 지은이 웃으며 따라 올랐다. 하지만 발밑의 돌이 미끄러워 소민이 휘청였다. 지은이 재빨리 소민의 허리를 안아 끌어당겼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놓였다. 소민의 숨결이 지은의 뺨을 스쳤다. 고마워, 언니. 소민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다.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느낌,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소민을 놓아주었다. 조심해, 바보야. 하지만 그 밤 텐트 안에서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민의 체향이 코끝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호수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카약을 타기로 했다. 소민이 노를 저으며 웃었다. 언니, 나랑 같이 가자. 물 위에서 춤추는 기분이야. 지은은 망설였다. 물이 무서웠지만 소민의 눈빛에 이끌려 따라탔다. 카약이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듯했다. 오직 둘만의 세계. 소민이 노를 멈추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언니, 나 요즘 이상해. 너 보면서 가슴이 아파. 지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피곤한가 봐. 하지만 소민의 눈물 한 방울이 물에 떨어졌다. 아니, 언니. 나 너를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더 깊이 그 고백은 호수의 물결처럼 지은을 휘감았다. 지은은 말을 잃었다. 그녀 자신도 느꼈던 그 감정, 이제 피할 수 없었다. 소민의 고백 후 여행은 미묘하게 변했다. 지은은 소민을 피하려 했지만 호수의 고요함이 그들을 계속 붙들었다. 그들은 호숫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은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는 항상 딸이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하시지만 나는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어. 미대에서 만난 친구들도 다들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라고 압박행 지은은 소민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직장에서 동료들이 지은이 남자 안 사귀나 하면서 웃을 때 속이 타들어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의 대화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소민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깨달았다. 소민아, 나도 너를 생각할 때마다 이상해. 이게 뭐지? 점심때 그들은 호수 근처 마을로 갔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소민이 스케치북을 꺼냈다. 언니, 모델이 되어줄래? 지은이 포즈를 취하자 소민의 연필이 종이를 스쳤다. 그림 속 지은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와, 소민아. 나 이렇게 예쁜가? 소민이 웃었다. 언니는 항상 그래? 내 눈엔 그 눈빛에 지은의 가슴이 다시 요동쳤다. 하지만 문득 찻집 주인 아주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젊은이들, 남자친구랑 오셨어요. 그 무심한 질문이 지은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그들의 친밀함은 이미 눈에 띄었다.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텐트로 돌아와 비 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소민이 지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언니, 비 오는 소리 들으니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야. 지은은 소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다. 소민아, 우리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소민이 고개를 들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느껴보고 싶어. 그들의 입술이 살짝 스쳤다. 키스였다. 짧고 떨리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사랑이었다. 물보다 깊은 호수처럼 끝없는 사랑. 하지만 그 밤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지은아, 언제 서울로 올라와? 회사에서 결혼 얘기 나왔대. 지은은 전화를 끊고 소민을 안았다. 소민아, 나 무서워. 소민도 울었다. 나도. 하지만 같이 이겨내자. 호수의 바람이 텐트를 흔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호수의 아침은 상쾌했다. 지은과 소민은 일찍 일어나 호변을 따라 자전거를 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자유의 맛을 선물했다. 소민이 앞서가며 소리쳤다. 언니, 빨리. 저기 폭포가 보여. 지은은 페달을 세게 밟았다. 어제의 키스가 아직 입술에 남아있었다. 그 느낌이 달콤하면서도 무서웠다. 이게 정말 괜찮을까?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피어올랐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도 특별한 존재였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겁게 짓눌렀다. 폭포에 도착한 그들은 물보라를 맞으며 웃었다. 소민이 지은의 손을 잡고 물가로 끌어당겼다. 언니, 여기서 사진 찍자. 셀카를 찍으며 소민의 뺨이 지은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지은은 소민의 향기를 맡았다. 꽃 같은 부드러운. 소민아, 너 때문에 미치겠어. 지은이 속삭였다. 소민이 돌아보았다. 좋아. 나도 언니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얽혔다. 다시 키스하고 싶었지만 멀리서 등산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황급히 떨어졌다. 현실이 그들을 깨웠다.
점심은 호수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메뉴는 신선한 송어구이와 김치찌개. 소민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지은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해라, 지은이 웃으며 받아 먹었다. 소민아, 너 진짜 애교 많아. 하지만 그 장난 속에 깊은 애정이 스며들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로 흘렀다. 졸업하면 나 미술관에서 일하고 싶어. 언니는 소민이 물었다.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나 승진해서 더 바빠질 텐데. 하지만 너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소민의 눈이 빛났다. 정말. 우리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 마시며 옥궁 같은 상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동생들한테 뭐라고 하지? 오후에 그들은 호수 보트를 탔다. 보트가 천천히 움직일수록 물결이 그들의 감정을 반영하듯 출렁였다. 소민이 지은의 무릎에 손을 올렸다. 언니, 어제 키스. 후회 안 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더 하고 싶어. 소민이 웃으며 지은의 목을 끌어안았다. 보트 한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깊고 길었다. 호수의 물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보는 듯했다. 키스가 끝난 후 소민이 속삭였다. 언니, 사랑해. 지은의 가슴이 터질 듯했다. 나도. 사랑해, 소민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보트가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소민의 엄마였다. 소민아, 너 지금 어디야? 친구랑 여행. 남자친구 데리고 오지 그랬어.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냥 친구예요. 전화를 끊자 소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우리. 안 돼. 엄마가 알면 날 쫓아내실 거야. 지은이 소민을 안았다. 조금만 참아. 우리가 강해지면 돼. 하지만 지은 자신도 불안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나면? 퇴사 압박.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했다. 저녁, 텐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누웠다. 소민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내렸다. 언니, 내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 지은이 소민의 귀에 속삭였다. 너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더 깊은 친밀함을 나누었다. 어둠 속에서 호수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신음을 삼켰다. 사랑의 쾌감이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새벽,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가족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꿈 깨어나 보니 소민이 울고 있었다. 언니, 나 무서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날 오전, 그들은 호수 주변 트레킹 코스를 걸었다. 산길이 가파를수록 그들의 대화도 깊어졌다. 소민이 털어놓았다. 대학 때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커밍아웃 후 가족과 단절됐대. 나도 그럴까 봐. 지은이 소민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린 다를 거야. 천천히 준비하면서 트레킹 끝에 도착한 전망대에서 호수가 한눈에 보였다. 소민이 지은의 어깨에 기대었다. 이 호수처럼 우리 감정도 깊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커플들 남녀가 손잡고 걷는 이 그들을 자극했다. 우린 왜 이렇게 숨겨야 할까? 여행 사흘째 호수의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 구름이 몰려오며 천둥 소리가 울렸다. 지은과 소민은 텐트를 챙겨 근처 펜션으로 피신했다. 방 안에서 비를 보며 그들은 차를 마셨다. 소민의 눈이 붉었다. 언니, 어제 밤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나? 지은이 소민의 뺨을 어루만졌다. 아니, 나도 원했어. 그게 우리 사랑의 증거야. 그 말에 소민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호수의 마법일 뿐.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배경이 감정을 증폭시켰지만
현실은 달랐다. 펜션 주인이 방으로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아가씨들 연인처럼 보이네. 요즘 젊은이들 멋져. 그 무심한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주인이 나간 후 소민이 웃었다. 연인. 좋네. 지은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만약 소문이 나면 그들은 창가에 앉아 비를 보았다. 소민이 지은의 손가락을 꼬며 말했다. 언니, 나 서울 돌아가면 친구들한테 말할까? 지은이 망설였다. 아직은. 조심하자. 나 직장 동료들이 먼저 알아야 해. 비가 그친 오후, 그들은 펜션 근처 숲을 걸었다. 나뭇잎이 비에 젖어 반짝였다. 소민이 갑자기 멈춰 섰다. 언니, 저기 꽃이 피었어. 피오니 같아. 지은이 다가가 보니 야생화였다. 소민이 꽃을 따서 지은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이제 언니가 꽃신부야. 지은의 심장이 녹았다. 소민아, 너 때문에 내가 변해. 그들은 숲속 벤치에 앉아 키스했다. 이번엔 부드럽고 길었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이든 아저씨가 지나가며 힐끔 봤다. 젊은 애들, 요즘은 그 시선이 지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녁, 펜션 식당에서 그들은 삼겹살을 구웠다. 소민이 고기를 지은 입에 넣어주며 장난쳤다. 맛있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큼은 아니지만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자 소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언니, 나 과거에 남자랑 사귀어 봤어. 하지만 그건 그냥 핑계였어. 진짜 마음은 안 갔어. 지은이 놀라 물었다. 왜? 소민이 눈물을 글썽였다. 사회가 그래 정상처럼 보여야 하니까? 언니는 지은이 고백했다. 나도. 데이트 앱으로 몇 번 만났지만 매번 소민 생각이 나서 포기했어. 그 공통의 비밀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 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샤워를 했다. 소민이 먼저 나오며 수건으로 몸을 감쌌다. 지은이 보며 숨을 죽였다. 소민아, 너 너무 아름다워. 소민이 다가와 지은의 수건을 풀었다. 언니도.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탐험했다. 손길이 부드럽게 열정적으로. 쾌감이 호수처럼 밀려왔다. 사랑해. 소민의 속삭임이 지은의 귀를 간지렸다. 그 밤,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새벽, 지은의 꿈에 엄마가 나타났다. 지은아, 너 미쳤어. 여자랑.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소민이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니. 꿈이야. 다음 날, 날씨가 개었다. 그들은 호수로 돌아가 낚시를 했다. 낚싯대가 물에 잠기듯 그들의 대화도 깊었다. 소민이 말했다. 언니, 우리 미래 계획 세워보자. 서울로 돌아가서 작은 카페 열까? 내가 그림 그리고 언니가 관리해. 지은이 웃었다. 좋아. 하지만 먼저 가족들한테 말해야 해. 소민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화낼 텐데. 지은이 소민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낚시 끝에 작은 물고기가 올라왔다. 소민이 환호했다. 우리처럼. 작은데 강해. 하지만 오후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소민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대학 친구로부터. 소민아, 너 요즘 이상해. 여행 중에 여자랑. 루머 돌던데. 소민의 손이 떨렸다. 언니, 어떻게? 지은이 핸드폰을 보며 분노했다. 누가 퍼뜨린 거지? 우리 사진 찍혔나?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한국의 SNS 문화가 그들의 비밀을 위협했다. 루머의 그림자가 드리운 여행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지은과 소민은 호숫가를 피해 산으로 올랐다. 등산로가 가파른 만큼 그들의 마음도 요동쳤다.
소민이 헐떡이며 말했다. 언니, 친구가 왜 그런 메시지를. 나 커밍아웃 한 적 없는데. 지은이 소민의 등을 두드렸다. 아마 셀카 봤나 봐. 우리 너무 가까워 보였을 거야. 산 정상에서 호수를 내려다보니 아름다움이 여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소민아, 서울 가서 어떻게 할까? 소민이 울먹였다. 모르겠어. 숨기고 살까? 하산 후 그들은 호수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다.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은이 소민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은 진짜야.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믿을게. 하지만 카페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그들을 자극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키스하는 장면? 소민이 속삭였다.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지은이 대답했다. 우리도 될 거야. 시간 걸리지만. 저녁, 텐트로 돌아온 그들은 불꽃을 피웠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소민이 기타를 꺼냈다. 언니, 노래 불러줄게. 부드러운 멜로디가 호수를 울렸다. 노래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너의 눈빛에 빠져 세상 다 잊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민아, 내 목소리. 내 영혼을 건드려. 노래 끝에 그들은 불빛 속에서 안겼다. 키스가 불꽃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소민의 친구. 야, 너 레즈비언이야? 사진 봤어? 소민이 핸드폰을 던졌다. 끝났어, 언니. 그 밤, 소민은 울며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대학 때 내가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 하지만 선배는 이성애자였고 나 혼자 아팠어. 그 후로 숨겼어. 지은도 고백했다. 나도 직장에서 여성 상사 좋아했지만 포기했어. 비정상이라고 자책했지. 그들의 아픔이 공유되며 유대가 강해졌다. 이제 숨기지 말자. 지은이 말했다. 소민이 안겼다. 그래, 언니. 다음 날 그들은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 물이 차가운 만큼 감정이 시원했다. 소민이 물장구를 치며 웃었다. 언니, 자유로워. 지은도 웃었다. 하지만 물속에서 소민의 다리가 지은의 다리에 얽혔다. 그 접촉이 전율을 일으켰다. 수영 끝에 그들은 모래사장에서 누웠다. 태양이 피부를 데웠다. 소민아, 이 순간 영원했으면. 지은이 속삭였다. 하지만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오후, 소민의 엄마로부터 전화. 소민아, 집에 와. 내 친구들한테 이상한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사귀는 거냐? 소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오해야. 전화 끊긴 후 소민이 무너졌다. 언니, 다 끝났어. 엄마가 날 포기할 거야. 지은이 소민을 안고 울었다. 아니, 내가 같이 갈게. 설명하자 호수의 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저녁, 그들은 마지막으로 호수를 산책했다.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울 가서 상담소 찾아보자. LGBT 커뮤니티에 지은이 제안했다.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강해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 폭풍은 여전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가족의 압박이 호수의 평화를 깨뜨린 후 지은과 소민의 여행은 절박한 결의로 물들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호수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소민이 지은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지은은 창밖 산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을 지키려면 싸워야 해. 버스가 서울에 도착할 무렵 소민이 깨어났다. 언니, 집에 가기 싫어. 지은이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서울로 돌아온 첫째 날, 지은은 회사에 갔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다. 지은아, 여행 어땠어? 여자친구랑 장난기 어린 말에 지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냥 친구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퇴근 후 소민의 아파트로 갔다. 소민은 문을 열자마자 안겼다.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래. 지은이 안심시켰다.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그들은 소민의 집으로 갔다. 전통 한옥이 있는 교회 마을. 소민의 엄마가 문을 열었다. 소민아, 이게 누구야? 시선이 지은에게 꽂혔다. 소민이 떨며 말했다. 엄마, 지은 언니예요. 제 친구. 엄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친구. 소문 들었어. 너희 둘이 이상한 사이래.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빠도 나왔다. 소민아, 우리 집안에 그런 일 없어. 정상적으로 살아. 이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저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여자로서 침묵이 방을 채웠다. 엄마가 소리쳤다. 미쳤어.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아주머니, 소민이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심이에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대화는 격렬했다. 아빠가 문을 쾅 닫았다. 집에서 나가 소민이 울며 지은을 끌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차에 앉아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내 탓이야, 소민이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그분들 탓. 그날 밤 지은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키스가 절박했다. 포기하지 마. 지은이 속삭였다. 며칠 후 지은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SNS에 내 사진 돌던데.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이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건 사생활이에요. 상사가 한숨 쉬었다. 이해해. 하지만 조심해. 한국 회사 문화가 그래. 퇴근길 지은은 소민에게 전화했다. 나도 압박받아. 하지만 사랑해.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만나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강물이 호수를 떠올리게 했다.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 제주도로. 소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은이 웃었다. 좋아. 하지만 먼저 싸우자. 공원에서 LGBT 시위를 본 그들은 영감을 받았다. 우리도 참여하자. 소민이 말했다. 그날 그들은 커뮤니티 모임에 가입했다. 온라인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힘내요. 우리는 정상입니다. 그 메시지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되었다. 소민의 엄마가 지은의 회사로 전화했다. 딸을 유혹한 거냐? 지은의 상사가 알게 되었다. 지은 씨, 휴가 내 생각 좀 해. 지은이 울며 소민에게 달려갔다. 끝났어. 소민이 안았다. 아니, 시작이야. 압박의 연속 속에서 지은과 소민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지은은 휴가를 내고 소민의 미대 수업을 도왔다. 스튜디오에서 소민이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언니, 내가 모델이 돼. 지은이 포즈를 취했다. 붓소리가 방을 채웠다. 완성됐어. 소민의 그림은 두 여인이 호수에서 안긴 모습이었다. 아름다워. 지은이 감탄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교수님이 들어왔다. 소민아, 이 그림. 주제는 소민이 떨며 말했다. 사랑입니다. 동성사랑. 교수님이 미소 지었다. 좋아. 용감해. 전시회에 내자. 그 응원이 작은 빛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저녁을 요리했다. 김치볶음밥과 나물. 소민이 지은의 입에 먹여주었다. 맛있지? 지은이 키스했다. 내 맛.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을 보자 현실이 다가왔다. 언니, 우리도 목소리 내자. 소민이 말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블로그에 써보자. 그들은 익명으로 이야기를 올렸다. 호숫가에서 피어난 사랑,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 메시지와 비난. 용기 있어요. 비정상, 혼란 속에서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소민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엄마의 메시지, 소민아, 미안해.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만나자. 소민의 눈이 커졌다. 언니, 엄마가 왜 그들은 다시 집으로 갔다. 엄마가 차를 내왔다. 지은 씨, 미안해.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딸의 눈빛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아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안 보수적이지만 내가 선택한 거면 지지할게. 눈물이 흘렀다. 포옹이 이어졌다. 고마워요. 소민이 울었다. 지은의 회사도 변했다.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돌아와. 소문은 잊어. 내 재능이 중요해. 지은이 웃었다. 감사합니다. 복귀 후 동료들이 사과했다. 미안, 무지했어. 작은 변화였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불꽃놀이가 터졌다. 우리처럼 밝아. 소민이 말했다. 지은이 키스했다. 영원히. 가족과 회사의 지지가 그들의 사랑을 꽃피웠다. 지은과 소민은 이제 공개적으로 손을 잡고 다녔다. 서울 거리에서, 카페에서. 처음엔 시선이 따가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소민의 전시회가 열렸다. 호수의 사랑 테마. 그림 속 두 여인이 호감을 샀다. 감동적이에요. 관람객들이 말했다. 소민이 무대에서 말했다. 이 사랑은 물보다 깊어요. 모두에게 축복을. 지은은 승진했다. 마케팅팀에서 LGBT 캠페인을 제안했다. 다양성을 포용합시다. 회사가 채택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인테리어는 소민의 그림으로 채웠다. 우리 집, 소민이 소리쳤다. 지은이 안았다. 우리 둘이서. 주말, 그들은 다시 호수로 갔다. 소양호. 텐트를 치고 추억을 되새겼다. 여기서 시작됐지. 소민이 말했다. 지은이 반지를 꺼냈다. 소민아, 나랑 결혼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소민이 울며 받았다. 그래, 언니. 호수 앞에서 키스했다. 별이 빛났다. 일상은 로맨틱했다. 아침 커피, 저녁 산책. 소민의 졸업식에 지은이 갔다. 축하해. 내 사랑이. 가족들이 모두 왔다. 엄마가 지은을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시간이 흘러 지은과 소민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소민은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었고 지은은 팀 리더로 성장했다. 그들은 LGBT 권리 단체에 참여했다.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호숫가에서 배운 사랑의 깊이. 청중이 박수쳤다. 여름, 다시 호수 여행. 카약 타며 웃었다. 영원히 함께. 키스가 물결에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희망이었다. 가족의 지지, 친구들의 축복. 모든 게 완성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베란다에서 별을 봤다. 소민아,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지은이 말했다. 소민이 안겼다. 나도. 우리 사랑, 물보다 깊어.